여기 마스크를 좀 벗어주시겠어요? 제가 잘 이렇게 발음을 못 알아들 때가 꽤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 잘 하겠습니다. 네. 좀 벗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김건희 여사 허위 이력 관련해서 고발인 이의 신청으로 지금 중앙지검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치되어 있습니다. 네, 관심 기울여 주시고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서 업무방해죄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 사기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는데요. 지난주에 교육위 국감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경찰은 국민대 채용 담당자의 진술을 근거로 의혹이 제기된 경력이 채용과 관련 없는 경험이었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국민대 이력서에는 폴리텍대 겸임교원 이력을 부교수라고 적은 허위 사실이 있습니다. 이 폴리텍대 채용을 위해서 경력 기간을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있고요. 그런데 교육위 국감에서 확인 결과 경찰은 당시 국민대 채용 담당자가 아닌 현 담당자를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맥락적으로도 그렇고 정황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증언을 하려면 사실 당시 국민대 채용 담당자의 좀 증언이 있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부실 수사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난주에 중앙지검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의 허위 학력제 부분을 몇 가지 짚었습니다. 맨 위에 지금 이제 안양대 그 지원서죠. 맨 위에 서울대 경영대 경영대학원 졸업이라고 썼는데 실제로는 경영전문대학원의 경영전문 석사학위를 받았고 경영학 석사학위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지난주에 교육위 국감장에서도 서울대 총장도 이 사실을 이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논문에 이제 요구, 리콰이어먼트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 이력서에서 한국 폴리텍대 미디어 콘텐츠과 부교수가 아니라 겸임교원, 시간 강사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 폴리텍대가 요구하는 산업체 경력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정황도 있다는 사실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2007년 수원여대 지원 당시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경력 기간을 늘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또 이 수원여대 이제 이 경력이 또 안양대나 국민대 다 이제 이용됐었는데요. 수원여대 이력서입니다. 2003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H컬처 테크놀로지 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H컬처 테크놀로지는 2004년 11월 설립된 회사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2004년 12월부터 근무했고요. 바로 지난주 금요일 교육위 종강 때 H컬처 테크놀로지 홍모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해당 회사 법인 등기는 2004년 11월 31일에 이루어졌다. 김건희 씨가 경력으로 작성한 2003년은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경력 증명서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산업체 경력을 3, 4년 이상 요구했던 당시 지원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수상 경력도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김 여사의 안양대 지원 이력서입니다. 수상 경력에 2004년에 시카프에서 주관하는 서울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우수상,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을 수상했다고 써놨죠. 하지만 확인 결과 수상자 명단에는 김건희, 김명신은 없었습니다. 두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작품은 잉글리쇼라는 작품인데 바로 H컬처 테크놀로지 홍 대표가 수상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교육위 국감장에서 이와 관련한 증언도 있었는데요. 홍 대표는 김명신 씨가 이 작품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홍 대표가 잉글리쇼를 제작한 것은 김건희 씨가 H테크놀로지에 입사하기 전의 일입니다. 결국 본인이 참여하지도 않은 작품을 본인의 개인 수상 경력인 양 넣고 상 이름을 특별상에서 대상으로 부풀리기까지 해서 기재한 겁니다. 장관님, 김 여사 허위 의혹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지난해 국감 때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실이 드러났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단 하나도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로 갔고 검찰이 수사할 차례입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법무부 장관님, 지난번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다 못한 존스쿨 이야기를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 법무부 국정감사 때 제가 12년부터 7년까지 존스쿨 처분을 받은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사람이 635명에 달한다는 기사가 있었고 정가분 의원이 이게 뭐 전수조사를 해줬다라는 이제 근거가 있는데 그때 그냥 미성년자 중에서 성매수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그 정가빈 의원께 제출됐던 그 자료는 당시에 있었던 이 설문조사 당시에 있었던 그런 정도의 자료였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걸 통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통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게 성별로 돼 있거나 이렇게 통계가 지금 구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입력이 자체가 지금 사건이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만들도록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수치도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500몇 명, 635명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실 자체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당시에 설문조사 등으로 나왔던 자료라고 보고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존스쿨 이 프로그램 이게 이제 굉장히 허술하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존스쿨 제도 존스쿨 제도는 초범인 성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죠. 그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어떻게 좀 그 다음 거 보여주시죠. 다음 거 보여주시죠. 예. 여기서 보면은 존스쿨 제도가 초범인 성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10년간 매년 재수강자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재수강자가 재범자인지 아니면은 경고를 받아서 그 제대로 이제 수강을 안 해서 재수강을 하는지도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력이 없다, 시간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존스쿨 제도의 존재 이유가 뭔가요? 재범 방지. 그렇죠. 재범 방지죠. 근데 재범 방지라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나 근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죠. 왜 이런가요? 이게 2005년에 생긴 제도입니다. 그동안에 문제 제기가 돼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제대로 안 봤던 건데요. 제가 이번에 제대로 이게 사실 보면 생각보다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요. 아니 뭐 손이 많이 가든 안 가든 말씀하시는 이게 것처럼 성매매 특별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이게 초범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그냥 기소유예 시켜주는 거잖아요. 교육 한번 받으면은. 그러니까 요거 제가 이번에 제가 이 툴을 만들도록 지시했고요. 다음에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안 해온 것이 맞습니다. 이 안 해온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던 문제이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 성매매 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서도 보시면 그 다음 통계 보여주시겠어요? 초범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 2018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존스쿨을 2,04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수자의 64%가 2회 이상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2015년에도 조사한 선물 결과도 비슷한 결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차례 성구매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존스쿨 처분을 받게 하는 그것이 제도의 취지에도 일단 맞지가 않죠. 이게 초범이라는 건 정말 처음 이걸 해본 사람에서 이게 이제 처분을 내린다는 건데 위원님, 저 수치가 보면은 50% 처벌받았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아니 그렇긴 하죠. 예. 그렇지만 이런 취지가 계속 악용되거나 잘못 관리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 재범 관련해서도 이제 그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구매 초범 중에서 누가 존스쿨 교육 이수 대상인지 누가 기소 대상인지 그 기준도 불분명합니다. 그렇죠. 그 기준은 어차피 그 사법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예, 판단의 그거를 영역인데 그렇게 일도양단으로 룰로 만들 수는 전혀 없어요.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어떤 지침 속에서 되고 있는지를 공개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해당 규정 어떤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분을 내리는 건데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공개하지 않고요. 법무부가 다 비공개하고 있는 행정규칙이라고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 내용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 뭐 전수조사인지 뭔지 그 조사를 한 내용을 봐도 그렇고 여가부 이 설문조사에서도 보고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되게 분명한데 이 성매매를 한 범죄자를 아무런 처벌 없이 이제 검사 재량을 풀어주는지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제까지는 거의 17년 동안 관리가 안 되어 왔다는 거고 이 성매매 관련해서 이 검찰과 법무부가 거의 이 문제를 임의적으로 처리해왔다는 그런 면도 있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안 해오던 것을 제가 지금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그 주님께서 내주시죠. 아니요,
어차피 이게 통계를 내는 게 복잡한데요. 그걸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